이건 이제 서양 문화권 쪽의 생각인데 뭐 남들이 뭐 되게 부자가 되건 뭐 어떻게 살건 걔는 걔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이런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되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남 부끄럽다, 남 부럽지 않은 삶. 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뭔가 이제 살펴보고 제가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나는 속상하다. 나도 저렇게 누구 부럽지 않게 누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쪽에 있고 싶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저서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를 쓰신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 부자를 열망하는 한국인들의 특성부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모시면서도 좀 뜨끔한 게 저도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참 좋아해요. 네. 그리고 돈이 되게 우선시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냥 한국인들은 그런 건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하면 실제 그 통계상 중산층이 아니라 그렇죠. 한 상위 한 10%를 네, 중산층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돈이 너무 부족하다. 사실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돈에 대한 집착의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제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비교적 근현대부터는 계속해서 그 굉장히 쪼들리고 가난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세대들이야 좀 풍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거의 막 뭐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막 그렇죠. 꿀꿀이죽 뭐 이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가족도 막 뿔뿔이 흩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고 네. 이런 이제 한국적인 개념으로 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경제 위기라든지 IMF, 금융 위기, 또 지금도 상당히 뭐 국제적으로 불안하고 미래가 좀 걱정되는 이런 맥락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돈이다. 이런 가치관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좀 잘 산다 그러지만 뭐 한 60년, 70년 전만 해도 실제로 그렇죠. 배를 이제 골맞잖아요. 밥을 못 먹었잖아요. 지금도 그 이제 K-팝 아이돌 분들이 젊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나오거든요, 아직도.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부를 추구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세대가 좀 지나가야지만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겠네요. 예, 일단은 이제 그런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 바로 전 세대에서. 네. 근데 또 그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네.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네. 뭐 환경 위기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이때 뭐 믿을 게 그래도 돈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가면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중산층이라고 하는 네네. 거는 이제 뭐 한 평균 정도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평균 올려치기라고 해서 왜 네네. 이렇게 평균을 막 이렇게 높게 보는 건지 그런 예. 어떤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심리학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비교 대상을 네.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유독 그런 거예요. 좀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라 하면은 이제 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교고 이 사람들은 뭐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낮은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나보다 좀 위의 대상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내가 그 정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네. 뭐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목적지가 그냥 네네. 내 지금 상태인 것처럼. 예, 약간. 그게 지금 나인 것처럼. 그러면은 뭐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과 다른 한국인들의 특성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자존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제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나의 조건보다 나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실현할 수 있다. 네. 그 이제 이상적인 쪽에 나를 진짜 나라고 믿는 이런 믿음이 좀 아무래도
강하죠. 다른 나라보다는. 아, 이게 어떤 뭐 문화권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뭐 문화권이라기보다는 또 교육인가요? 동양 문화 중에서도 한국에서만 좀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성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까지는 저도 이제 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중인데 일단 그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서 한중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생기는 네. 좋은 일이 나한테는 생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나쁜 일은 또 나한테 안 생기고 이런 믿음이 좋게 얘기하면 약간 낙천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약간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좀 근자감 뭐 그런 쪽이죠.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뭐 우리나라 사람만 보니까 이게 네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거군요. 예,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 그냥 뭐 현실에 만족한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게 조금 더 강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버블 경제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런 욕구도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한 뭐 3, 40년 이상 좀 침체였잖아요. 일본 네, 경제 자체가.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 내 상태가 더 나아지기가 어렵다. 약간 체념의 정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 최근에 막 성장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또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의외로 계층 이동이 그렇게까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과거부터 뭐 귀족층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제 내 뭐 가지고 태어난 또는 내가 배우고 뭐 지금까지 살아온 범위 내에서 내 이제 성장 가능성,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네. 나는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아. 근데 뭐 투자할 돈도 없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빚을 내 가지고 네. 투자를 한다든지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좀 네. 빚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게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가난에서 온 돈에 대한 집착처럼 네, 거꾸로 네. 우리나라가 또 이만큼 또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약간 그 자신감? 나라에서 오는 예. 자신감. 자신감도 있고 또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옛날 그 어르신들부터 뭐 동네에 그냥 같이 그 네. 개울에서 개구리 잡고 놀던 친구인데 네. 갑자기 막 자산가가 되고 아. 쟤도 됐는데 왜 난 못 될까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이제 현대사의 경험들 네.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고 남고 동창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다잖아요. 네네네. 너가 이렇게 됐어가 막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제 현대 한국 사회 그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네. 또 뭐 못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뭐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을 판다든지 네. 아니 뭐 살고 있던데 뭐가 들어와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부자가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사실 지금 대기업들도 다 뭐 쌀가게였고 네. 정비소였고 뭐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될까? 될 수 있지. 제가 아는 그 지인의 가족들도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제 농부셨는데 예. 이제 운이 좋게도 강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자 때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셨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뭐 60년, 70년 안에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의 뭐 그러니까 두세대니까 바로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고.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렇죠. 나도 할 수 예. 있어라는 그런 약간 근자감들이 좀 생긴 것도 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못 가졌던 시절의 네. 한이라고 그러죠. 이제 한은 반드시 이 한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 옛날에 못 배우셨던 분들이 우리를 가르치신 거고 못 먹어서 한이 됐던 분들이 자식은 잘 먹이려고 하셨던 거고 맞아요. 집이 없어서 한이셨던 분들이 이제 집을 뭐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네. 많은 집을 갖게 되고 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 때는 참 잘 맞았는데 네, 반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성장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네네. 이제 약간 일본처럼 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그 동기 같은 것이 일본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좀 체념을 한다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이걸 부당하게 생각하고 아.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나는 못 가졌는데 누군가 가졌다는 사실이 상당히 불편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단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동기가 좀 다르다는 게 어떤 네네네.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이제 비교를 하자면 내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게 강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쉽게 옆에서 많이 목격하실 수 있는 남한테 참견하고 오지랖퍼. 오지랖 부리고 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내 말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게 이제 어. 주체성 자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네, 네. 주체성 자기가 강할수록 이제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나의 뭐 미래라든지 나의 가능성도 예,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게 외국은 안 그런다. 덜 그렇습니다. 덜 확실히. 그렇다. 예, 덜 그렇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과 나는 별개다. 이건 이제 서양 문화권 쪽의 생각인데 네. 뭐 남들이 뭐 되게 부자가 되건 뭐 어떻게 살건 걔는 걔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약간 이런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되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가지고 뭐 우리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남부끄럽다. 그럼 남부끄럽다. 네네. 남부럽지 않은 삶.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살펴보고 제가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나는 속상하다. 나도 저렇게 누구 부럽지 않게 누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쪽에 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다, 네. 또 남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뭐 어찌 보면 네네. 어떤 뭐 지식의 수준이나 아니면 문화 수준을 높여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약간 돈으로 그거를 해버리잖아요. 돈으로 많이 왔죠. 네, 그러면 그 돈은 아까 말씀하신 그 가난에서 오는 한과 합쳐진 그게 이제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1차적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한국인들의 문화적 동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들에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역시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 네. 중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런 그렇죠. 건데. 예. 네. 아니면은 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네. 그래서 예, 내가 이제 가진 것이나 뭐 나의 어떤 외적인 걸로 이게 아무래도 드러나니까 네. 지식이나 나의 뭐 교양, 문화적 수준 이거는 뭐 오래 지내고 얘기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네. 좀 자랑하기도 쉽지 않고. 아. 근데 뭐 겉으로 드러나는 차 열쇠라든지 자동차. 아파트 뭐 들어가는 입구 네. 거기 써 있는 그 브랜드라든지 뭐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네. 무슨 브랜드 이런 네, 네, 이제 네.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나를 이제 부러워한다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인스타그램 특화 민족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진 찍히는 거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예, 예. 되게 좋아하고. 네, 또 그런 거에 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도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인스타 같은 거 좀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축하려면 끊어라 하는데 잘 못 끊는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한국인 종특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종특에 가깝습니다. 문화적 성격에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가까운. 이거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덜 상처를 받는 네. 나를 만드실 수는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것도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럼 요거 다시 좀 돌아가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력이나 뭐 연봉이나 자동차나 이제 집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누가 가시적인. 봐도 그냥 네. 바로 그냥 즉시 이해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그냥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건지 네. 뭐 어떤 행복의 기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삶의 기준에서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가시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삶의 목표가 맞춰져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은 뭐 자연스럽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현대 한국 사회가 과거에 이제 조선 시대하고 상당히 단절이 있었잖아요. 문화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그러네요. 가치관이라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한국인들은 현대의 삶을 다 처음부터 만들어 갔었어야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이냐, 어느 정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과거에는 이게 뭐 도덕적인, 인격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있었겠지만 현대에서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제 지금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가 갑자기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우리는 어쨌든 뭐 일제시대 이런 걸 겪으면서 어찌 네. 보면 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네, 행동하고 네, 네. 하면서 그냥 어찌 보면 문화의 단절이니까 그렇죠.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조선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네네. 돈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모여버린 거네요. 예, 어찌 뭐 보면. 과거에는 뭐 선비가 가난하게 살아도 뭐 인격적으로 그렇죠. 내가 학문을 수양하면 네. 된다.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이래도 뭐 내가 바르게 떳떳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현대 한국 사회는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바로 네가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냐. 신분 사회, 양반, 이제 핏줄을 자랑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이 사람이 성취한 물질적인 부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부를 성취한 분들은 네. 이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의 행복도 만족도가 뭐 좋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높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부자가 아닌 쪽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저 사람들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실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그 연구,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네. 어느 정도 재산이 넘으면은 이게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생각보다는 약간 높긴 합니다. 아, 연봉 8, 9천 정도는 네. 이게 늘어나면은 행복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뭐 그 1대1로 상응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또 이 재산을 관리하고 네. 뭐 더 뭐 불리고 이런 고민이 있으시겠죠. 음. 뭐 유산을 어떻게 하고 뭐 네, 이런 그리고 또 그 부를 유지 그 이제 후속 세대한테 나의 번 거를 넘겨주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라이딩 인생이랑 드라마 아, 네네, 네네. 맞아요. 이수지 씨 영상도 있고 대치동에서 사교육시키는 그런 네네네. 드라마. 네. 그렇게 이제 발달 심리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뭐 가족의 행복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에서도 굉장히 무리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일인데 그렇게 해야 부를 지킬 수 있고 네. 내 아이가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막상 또 아이를 키우거나 하면은 네. 결국에 뭔가 이게 문화를 잘 전수하고 뭐 이런 거 말은 좋은데 네네. 뭔가 그래도 애한테 직접적으로 줄 거는 또 돈 아닌가? 뭐 직업 아닌가? 뭐 예,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인들은 약간.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의 현대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애가 지금은 어려서 모르는 거지 결국 아빠 엄마 고마워할 거야. 맞습니다. 내가 너 의사 만들어주면 너 고마워할 거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걸까요, 사실? 그 4살, 5살 초등학교 연령대에서 막 고등학교 공부까지 하는 거 네. 당연히 심리적으로 어. 인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제 문제가 확실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맞아. 이 험한 세상에서 네네네. 그리고 너 키워줄게 예, 이런 거잖아요. 그 생각이 이제 한국은 부자가 되어야 돼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전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전제 자체가 네. 다른 나라들은 좀 덜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당장 뭐 나만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닌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이걸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일단 이제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객관화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부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증권사의 연구인데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한 200만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23억 정도 네네네.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인들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 46억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득도 반도 안 되는데. 예. 뭐 GDP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소득의 중위수 계산해 보면은 월급이 300이 안 됩니다. 뭐 200만 원대 초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46억을 내가 자산으로 네. 바란다는 것은 나의 현재를 굉장히 불행하게 지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한국의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한 조사입니다. 그 고소득층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고소득층의 통계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의 49%가 네. 나는 빈곤층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객관적인 통계적인 지표로 중산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79.1%가 나는 빈곤층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삶을 유지하거나 또는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산층도 아니고 빈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삶을 내가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 나에 대한 행복 이런 가난한 삶을 내 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어. 비혼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저출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게 돼도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라든지 이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그럼 이걸 객관화를 해서 네.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일종의 차단벽을 좀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렇죠. 뭐 남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좀 이렇게 그냥 네네. 내가 맞아.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힘듭니다. 아, 힘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어떤 훈련 내지는 네. 수양 그 전에 어떤 이제 깨달음의 순간 같은 게 반드시 좀 있으셔야죠. 계속해서 이제 나는 특별한 목적도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 돈을 못 벌면 남들이 날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피해
명예망상 같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이번 삶에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돈 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좀 공감 가는 게 이 한국인들은 이제 기준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미국 영화 같은 거 특히 이제 범죄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네. 보면은 그 미국인 그 배우가 한 3억 정도의 목숨을 걸어요. 막 예, 3억이나 줘? 그러면 내가 뭐 깜빵 가도 난 한번 범죄를 저지르지. 네, 이러니까 잘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저거예요, 저거 맞아? 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한국인 종특이군요. 네.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객관화를 최대한 해서 네. 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좀 지키지 않으면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반복될 없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